네, 안녕하십니까. 왕정입니다. 그죠. 그동안 꾹 참고 이래저래 잘 버텼는데, 어쨌든 어떤 미국의 FOMC 끝났죠. 뭐, 파월의 발언은, 그죠. 뭐 약간 아쉬운 감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파월의 입장에서,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파월은 어떤 주식 투자하는 뭐 주식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연준 의장이니까 전체를 아울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올릴 수도 있다. 그래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 그죠? 아직도 물가는 CPI는 6.0대를 가르치고 있어요. 목표가 2.0인데 한참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그죠? 억누르기 위해서는 말이라도 강하게 해야죠. 실제 애를 때리는 게 아니고 너희들 자꾸 그러면 혼낼 거야. 단호하게 야단을 친다.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죠? 오늘은 트릭이다. 오늘 코스피 이 지수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왜? 주간 옵션 만기일이라서 외국인들 포지션 보면 장 시작할 때 안 빠진다 그랬죠. 오늘은. 왜? 걔네들이 외국인들이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이, 그죠? 그 선물 지수 312대니까 지수는 안 빠진다. 방어를 한다. 그래서 밤사이 악재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옵션 때문에 트릭. 미니 옵션 결제일이니까. 진짜 악재가 반영되는 것은 내일이다. 그래서 내일 움직임을 보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어떤 질문, 공부, 답변 드리면, 어쨌든 시장은 온통, 그죠? 두 가지밖에 없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죠? 로봇.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질질질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자들은 이제 혼란이 생긴 거죠. 그 비싼 꼭대기에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는 이 건전지, 2차 전지 이 부분을 따라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죠? 그 외에 소외된 실적 좋은 주식을 봐야 되느냐.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시장은 계속 꼬시죠. 2차 전지 100% 올란 거 비싼 가격에 사라고 막 꼬드겨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죠? 지금까지 올랐는데 내가 들어갔다고 빠지겠느냐. 단타 한번 치고 나올까? 이런 유혹. 아니면 새로운 걸 찾는 거죠. 새로운 2차 전지 수혜주를 찾는 게임이 벌어진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죠? 오늘 태경 BK 상한가를 가고 태경 BK가 강하니까 또 태경 산업이 따라가죠.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태경 BK 같은 어떤 새로운 어떤 상한가 등급주는 오늘 유일하게 상한가 한 개 있었는데 태경 BK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국구로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집중을 하겠죠. 여기에서 최근에 어떤 핫한 흐름대로 끝없이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갭 상승하고 확 빠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죠.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어차피 테마라는 것은 항상 과열이에요. 2차 전지 배터리도 한 10년 후에 먼 미래까지 다 반영을 시킨 가격이라는 거죠. 이미. 지금은 비싸도 한참 비싼 거예요. 항상 거품이 낄 때는 놀리는 거래요. 바이오가 급등할 때 뭐라 얘기하죠? 세계 최초로 신약. 그죠? 세계 최초로 간암 신약을 개발했는데 전 세계 환자가 몇 명이고 그 곱하기 얼마 하면 20조 시장을 석권한다. 대부분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지금 전기차 배터리도 다 그런 논리예요. 실제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강요를 받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죠? 거기에서 보면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차라리 기다리더라도 아직 안 오른 저평가된 또 테마로 편성이 안 되더라도 손해볼 거 없는 그런 종목을 찾아서 아예 기다리자. 그런 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회원님들도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태경 BK, 그죠? 이 흐름 상가를 가니까 또 얘를 팔면 그 다음은 뭘 사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어떤 공부를 하고 본인들이 이해가 되시면 매수를 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추천을 하고 안 오르고 떨어진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확신은 못 가져요. 그렇다고 어떤 시장에 주식을 하는 사람은 항상 뭔가 선택을 강요를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분석하고 찾아서 선택을 하지만 그 맞을 확률은, 그죠? 얼마나 될는지는 모른다. 매번 틀리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내가 기다릴 자신이 있고, 회사가 괜찮다 싶으면 분할 매수, 또 오르면 분할 매도. 그것만 철저히 지키면 그래도 주식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태경 BK, 태경 산업, 그죠? 또 일부 회원님들은 백강산업까지 편입을 했는데, 오늘, 그죠? 태경 BK, 태경 산업, 일부 분할 매도를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살 것인가 딜레마에 빠져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시장 주도주인 2차 전지, 아니면 로봇, 안 오른 소외된 주식으로 들어가서 길목지키기를 하든지, 아니면 실적 좋은 비인기 종목을 테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그런 좋은 주식이 땅바닥에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그를 일삭수기를 할 것인지, 두 가지를 각자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향후 태경 BK, 태경 산업,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으로, 이 종목으로 테마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차 전지가 테마가 계속 확산 하다가 내일 바로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확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 이 테마는 그냥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면 뒤늦게 막차를 탄, 그죠? 어떤 테마는 암만 얘가 바닥에 있다 해도 빠질 때는 또 빠져요. 왜? 실망 매물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한참 기다리고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바닥에서 산 주식이라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그죠? 내가 대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만 하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 테마가 끝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적당한, 그죠? 비율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이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100만 원 다 배팅을 못 치죠. 한 10만 원 정도만 하겠죠. 떨어지면 또 삼아야지. 이런 마음. 항상 주식은 매수할 때는 내가 사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장중에, 그죠? 장중에, 바쁘니까 바로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충할 거 보충하고. 일단은 한창 산업도 충분히 태경 BK나 태경 산업,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한창 산업도 보면 회사 자체가 아이언을 주력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소재, 어떤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소재 업종으로도 충분히 편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시총도 한 500억대 밖에 안 되거든요. 유통주식 수도 작고, 또 회사도 나름 괜찮아요. 안정적이고. 그래서
충분히 어떤 세력이 있다 하면 충분히 건드릴 만한 조건은 갖고 있다. 뭐 급등 요소는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산업 이거 뭐 관심 있게 한번 봅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종목은 조금 공부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세니트라는 회사, 세니트. 얘도 시총이 한 500억대인데 얘는 그 소외되었지만 어찌 보면 팔방미인이라 할 수 있어요. 업종이 다양해요. 뭐 영화관 운영,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도 해당되고 컨테이너, 그 레미콘 이런 쪽도 되고 또 어떤 그 철강 이쪽으로도 해당이 되고 여러 종류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회사도 보면 이력이 그 스테인리스를 취급하는데 그 2차 전지 그 뭐 2차 전지 관련 그 뭐 보호 테두리 한 이런 개념이라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별간이지만 또 똑같이 그죠? 해당이 돼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뭐 범퍼도 자동차의 일부라는 거죠. 뭐 범퍼 없는 자동차, 뭐 와이퍼 없는 자동차, 뭐 차 문짝 없는 자동차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쭉 구성하다 보면 거기 들어가는 어떤 고정 테두리 그런 거를 스테인리스로 만드는데 세니트가 그런 일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갖다 붙이기 나름이란 거예요. 그 예를 들면요, 그 율촌학 그죠? 율촌학이 라면 봉다리 만든 거예요. 농심에 그 뭐 신라면 아니 안성탕면 이런 봉지를 만드는데 이 봉지를 이용해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넣는 그죠? 파우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로 초급등을 했어요. 그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그리고 세니트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500억인데 그 이익이 한 연간 한 100억 정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뭐 저평가되어 있고 2차 전지로 합류 안 돼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 뭐 최소한 손해는 안 볼 가격이다.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세니트나 한창 산업도 그런 관점에서 볼만하다. 이래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죠?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 일성을 말씀드리니까 일성에도 2차 전지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바로 일창호죠. 방장님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일성은 조선주인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맞아요. 조선주. 그런데 2차 전지도 엮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식을 어떤 종목을 발굴할 때요. 대박이라는 것은 의외로요. 전혀 딴 데서 툭툭 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가 아는 종목, 아는 정보에서는 대박이 안 나와요. 그죠? 몰라야 죄가 왜 가지? 그러면서 띄엄띄엄 오르는 주식들이 나중에 크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숨어있는 어떤 2차 전지 관련주 찾는 게임이 어찌 보면 어떤 주식쟁이들의 숙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착각. 나는 2차 전지도 생각했는데요. 내만 아는 거지. 시장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죠?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그죠? 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왜 사야 되는지, 무슨 재료가 있는지 철저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내가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모르면 지격봐서 팔고 조금 내리면 겁나서 팔고 차트 지지선 무너졌다 팔고 못 견딘다 그랬죠. 그래서 판단은 회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설명은 제가 이래 드리는데 공감이 되면 그때 매수, 공감이 안 되면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사면 본전인데 내가 목숨 걸고 살 이유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매수는 까칠하게, 그죠?
일단은 그 일성을 왜 어떤 2차 전지로 엮일 수 있느냐 하면요. 일성은, 그죠? 위에, 이제 모회사가 세진중공업이죠. 그럼 이 세진중공업이 갖고 있는 또 회사가 있는데, 계열사가 있어요. 근데 지분 관계로 따지면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는데, 얘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우리가 일성이라는 이 회사를 보면, 그죠? 어떤 상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진중공업에서, 모회사가, 세진중공업이 그대로 자식한테 상속을 해주게 되면 엄청난 상속세를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성이라는 회사를 키워요. 자회사를. 그리고 얘를 점점 키워가지고 일성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회사, 세진중공업보다 덩치가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세진중공업과 일성을 둘이 합병시켜보면 합병 비율이 몇 대 몇, 일성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버리면 세금 하나 안 내고 싹 가능하다는 거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는 그런 방식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일성을 어떤 식으로든 좀 키우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방식은. 그러면 기존의 조선 사업을 일성에 계속 밀어줘가지고는, 그죠? 모회사, 세진중공업을 극복하기는 좀 힘들다. 이래 봤을 때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성, 회장의 자녀는 둘이 있어요. 근데 아들과 딸. 근데 아들은 일성을 물려받고, 딸은 울산에 있어요. SJ 신소재란 회사를 맡아서 경영을 하고 있어요. SJ 신소재. SJ니까 세진, 신소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명목상의 사장은 김흥철이라는 어떤 사장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분 구성으로 보면 세진중공업 딸, 이래 볼 수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SJ 신소재 이 회사라는 거죠. 이 SJ 신소재가 어떤 전기차 배터리 이쪽 분야에서는요, 숨어 있는 강자예요. 아주 절대 강자. 조선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울산에, 그죠? 울산에 집중돼가 있는 것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울산에 보면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산업단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반천산업단지에 보면 SJ 신소재란 아주 쌈박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 회사에서 2차 전지 이 부분을 사업을 해요. 주로 하는 것은 흑연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것을 혼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고, 지금 태경빛체가 어떤 급등하는 것도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죠? 흑연 이 부분에 대해서 독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SJ 신소재는 이 흑연과 실리콘 카바이드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이 기술이, 그죠? 이 기술이 어디서 왔느냐, 또 그만큼 강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장에 보면 2차 전지 관련주가 무지하게 오냐. 니도 내도 다 들이미는 거죠. 나도 2차 전지, 나도 2차 전지.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하고 급등을 하니까 하는갑다 하는 거지, 실제는 짝퉁도 많다는 거예요. 진짜 얘가 2차 전지 관련주인지 보려면요, 회사 홈피를 들어가든 어딜 들어가든 기술력이 있냐 없냐, 그거를 봐야 돼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죠. 그러면 기술이라는 건 뭐죠? 가장 확실한 기술 보유는, 살아남는 것은 뭘로 증명해요? 결국은, 그죠? 특허가 몇 개 있느냐? 특허 있냐 없냐? 2차 전지 관련된 특허는 하나도 없어. 그 말은 바둑이나 송아지나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술 수준밖에 안 된다, 이래 봐야 되죠. 특허를 갖고 있다 하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구나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SJ 신소재를 제가 약간 높이, 이 회사 대단해 하고 높이 평가해 주는 부분이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특허를 한 40몇 개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죠? 2차 전지 특허 관련 40몇 개 보유. 이 부분만 해도 충분히 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1나노는 그 10억분의 1이죠. 그런데 실리콘 입자를 1나노 그 메타 이하로 줄여서 기존의 어떤 그 배터리 용량을 3배 이상 증가시킨 이런 기술을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발표를 했는데 그 저자는 울산과학기술원이죠. 그 유니스트 거기에 조재필 특훈 교수팀과 그 에너지 그 화학공학부 소속인데 이쪽에서 연구를 해서 네이처지에 발표를 할 정도로 막강한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조재필 특훈 교수팀이 개발한 이 기술을 그 SJ 신소재에서 그 기술을 이전받았어요. 그 이전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생산을 하는데 울산, 그러니까 반천산업단지,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반천산업단지 여기에 800억을 들여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하고 SK온하고 어떤 공동 합작 개발을 해서 이 어떤 완성 그리고 생산 이런 어떤 단계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 2022년 2월 달부터 이 공장 구축에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공장 규모를 보면 그 실리콘 음극재는 연간 600톤, 그리고 도전재는 연간 4,000톤, 이 정도 규모의 어떤 공장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충분히 기술력과 매력이 있는 회사예요. SJ 신소재는. 근데, 상장이 안 된, 그죠? 그런 회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얘를 갖다 붙이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SJ 신소재는 주식이 거래가 불가능한 회사니까 이게 그냥 묻혀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조선주들이 지금 대부분 다 52주 신저가를 그리고 있어요.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조선업종의 약간 특징, 문제, 최근에 철강, 부판 가격의 급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대부분이 52주 신저가에서 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일성 역시도 지금 바닥에서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바닥이니까 앞으로 오를 확률이 더 많다. 또 올해부터 한 2, 4분기, 3, 4분기부터 조선업종 LNG가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의 발주가 나가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이런 SJ 신소재라는 이런 새로운 재료가 숨어 있는 게 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일성을 매집을 해서 SJ 신소재를 이용하는 거죠. 얘가 숨어 있는 강자다. 그래서 띄워먹는 거예요. 이럴 수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풍과 영풍정밀 얘도 보면 계열회사 비상장 기업이 영풍재련이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리튬을 어떤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해서 확 급등시키듯이 얼마든지 이 시장은 비상장 기업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띄어먹는 사례는 부지기수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충분히 가능하다. SJ 신소재 자체는 아주 매력이 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에서도 어떤 자녀에 대한 어떤 경영권 상속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일성을 띄워야 될 어떤 조건은 너무너무 많다. 이래 봤을 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거는요. SJ 신소재 이 지분을 일성이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을 해서 순식간에 2차 전지 관련주로 급부상시켜서 덩치를 엄청나게 키워버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매력이 있다. 이것은 작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매력이 많은 회사가 SJ 신수제다.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면 본전. 뭐 그런 개념으로 뭐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여담 삼아 말씀드리면, 그죠? 이제 곧 이제 뭐 어떤 또 선거가 있죠. 항상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지방 선거 이럴 때 되면 뭐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판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도는 소문이 있죠. 출처도 없는 작전주, 정부 연루설, 국정원 연루설, 대선 자금 연루설, 끝없이 소문이 돌면서 급등주들이 탄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어떤 급등주 뒤에는 뭐 국정원 아니면 대선 자금 연루설 이런 소문들이 항상 도냐 하면요. 대부분 급등주들이 지나고 보면 다 정부 인사들, 관계자들하고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앞전에 태경 BK 설명할 때도 잠깐 언급 드렸던 것 같은데, 태경그룹을 이끄는 그 여사장님도, 그죠? 외동 딸이고, 또 이분은 그 옛날에 한나라당이죠. 국민의힘 전신. 거기에 21세기 지식포럼 그쪽에 어떤 멤버였거든요. 그때 보면 핵심 멤버가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부터 해서 그 전에 있던 그 원로급들, 그런 멤버들하고 약간 어떤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 연루되는 어떤 이야기가 많이 이제 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성도 보면요. 세진중공업도 그렇고, 지금 현 어떤 대표가 윤씨거든요. 파평윤씨. 파평윤씨 37대가 되겠죠. 하고 지금 현 대통령이 파평윤씨. 그러니까 37대죠. 그러니까 같은 학렬이죠. 그래서 어쨌든 같은 집안, 같은 문중에 같은 학렬, 서열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서 충분히 뭔가 좀 갖다 붙이기도 굉장히 좋아요. 뭐 한동훈, 그죠? 청주 한씨라고 뭐 이상한 회사들 청주 한씨 갖다 붙여서 뭐 급등시키듯이, 얘도 뭐 대통령하고 같은 파평윤 씨 38대, 37대 같은 연계인데 얼마든지 갖다 붙일 요소도 있다.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띄워 먹을 수 있는 요소는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일성을 키워야 될 충분한 어떤 이유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좀 매력이 있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일성,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2차 전지 관련주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부분의 해석은 저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지 시장이 그렇게 판단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원래 그 주식쟁이는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세력이라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어떤 종목을 띄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설명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래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확률로 따져보면, 그죠? 이런 시나리오로 이 주식을 띄울 확률은 한 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혼자서 상상을 하고 쓴 시나리오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혹시 관심 있으면, 그죠? 아주 소량, 조금만 넣어서 한 지켜보는 정도지, 이런 주식은 뭐 몰빵을 한다든지 크게 베팅을 하면, 그죠?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왜? 어쨌든 지금 일성은 계속 신저가를 그리고 있는 종목, 또 아직도 신용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더 빠질 줄 모르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어떤 위치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한다. 한 요 정도 선에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저의 어떤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PD님, 우리 영상, 몇 K입니까? 유튜브 그쪽에 누군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8K 됩니까? 안 돼요? 최저 화질입니까?
아, 우리는 최저하질이랍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